자,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인자학원에서 목동고 국어 수업하고 있는 소비국어팀 강사 임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현이 안녕. 저희 반에서 지금 예비고일 수업 듣고 있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까 사실 밖에서 명단을 봤는데 명단 보고 온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목동에서 국어 수업을 한 지는 한 15년 네, 정도가 되었고요. 네, 좀 많이 오래됐죠. 그리고 목동고 국어 수업을 한 거는 1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이제 1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목동고 국어 수업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목동고 국어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목동고는 사립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안 바뀌시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학년도 크게 변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후반부터 2020년부터는 선생님들이 2년 텀으로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기출문제도 전체적인 변화가 조금씩 있기 시작했던 해가 2020년부터였습니다. 2021년,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두 해씩 묶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달라질 시점의 해이거든요. 그런데 교과서까지 저희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동고 시험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배정되신 선생님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동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목동고 1학년 국어 학습 전략 말씀드릴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목동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국어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중학교 내신과 많이 다르고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작품 하나를 배우면 그 작품 하나를 두고 그 작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선지가 만들어지고요. 선지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게 제시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면 문제를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유형이고요. 또 중학교 때는 만약에 내가 국어 성적이 80점대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딱 오르고 그런 걸 좀 성취를 맛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목동고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서에서 작품 하나를 배우고 나면 교과서 외부 작품 두 개를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외부 작품이랑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가나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하고 다에 있는 작품과 가에 배운 작품을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풀죠. 나하고 다를 열심히 읽습니다. 왜일까요? 그치, 모르는 작품이니까 이걸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저한테 수업 배운 저희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다현아, 선생님 어떻게 풀라 그랬지? 그치, 네, 뭐라 그랬냐면 아는 것 중심으로 선지를 지워나가요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을 얼마나 자기 몸에 잘 배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은 딱 시험지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르는 게 나왔어. 어떡하지? 그럼 이거를 빨리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지. 이 문제는 임준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지를 지으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국어는 단순하게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 외부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교과서 외부적인 것이 예측이 안 됩니다. 주제가 비슷한 것 어떤 작품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안 된 작품이 나와도 내가 문제를 풀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지 길이를 보시면 지금 선지 길이가 굉장히 긴 걸 알 수 있죠. 아까 중학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선지가 엄청나게 길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얼마나 잘 풀어야 되느냐,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 되게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동고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제 목동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동고 3년간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어저께 그 합격 등록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 거의 어저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뭐 내는 합격증? 네, 그거 내는 거 했죠. 그리고 예비 소집이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정도로 예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 19일 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 신입생 안내 책자라든지 그리고 교과서 같은 걸 받게 되면서 아마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뭐 브리핑 같은 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물론 가서 받겠지만.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목동고를 가지고 쭉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교과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말에 발표가 됐고요. 지학사 교과서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학사 교과서를 왜 선택했을까를 봤거든요. 왜 선택했느냐 하면,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서 집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1학년 수업에 들어오실 거냐, 안 들어오실 거냐, 또 이게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19일 학교에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쭉 발표가 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아, 어떤 선생님들이 국어과에 배치가 되셨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러면 문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해요. 1학년은 지학사 국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러니까 목동고 이외의 대부분 학교는 교과서에서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동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화작이나 매체까지 포함해서 시험을 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다른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목동고는 시험범위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줘야 하고, 좀 다른 내용들도,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필고사가 60점 만점이고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면서 서술형 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객관식. 22문제 혹은 27문제, 그 2학년 같은 경우는 28문제까지도 나오는데요. 그게 다 객관식이고 서술형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데 수행평가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 짓기. 그런데 그 현대시를 언제 짓냐면 학교에 가서 창작해야 돼요. 그리고 소재는 제비 뽑기입니다. 근데 소재를 주시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현대시 짓기 수행평가를 할 건데 소재는 이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럼 아이들은 그 소재별로 다 시를 써놓은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그 반 반장이 제비뽑기를 해서 딱 뽑아요. 그러면 자, 우리 반 소재는 이번에 뭐 사랑이야. 그러면 이제 사랑에 관한 시를 애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기도 높고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좀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선생님, 수행평가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월 며칠까지 모두 다 수행평가를 해서 나한테 내. 그럼 애들이 이제 다 내요. 내면 코멘트 달아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코멘트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걸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물론 제가 네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낼까요? 다 안 낼까요? 다 안 냅니다. 왜냐면 바쁘거든요. 바빠서 기한 안에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기한 안에 못 내면 저도 제가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내기가 어려우면 제발 시험 보기 아침에만 내지 마.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선생님 지금 빨리요 이러면서 막 7시 8시에 막 보내놔요. 그럼 저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수행평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줘라. 그런데 이것 말고도 팀플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둠을 짜가지고 모둠이 뭔가 PPT로 발표를 한다거나 모둠이 뭔가 연구를 한다거나 소논문 같은 거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보고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수행평가가 진행이 돼서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 준비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수록에 되어 있는 소설 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전문이 다 포함됐습니다. 교과서가 바뀌기 제가 지금 목동고 교과서가 3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2014년부터 목동고 수업을 해서 그때 쓰던 교과서, 2018년부터 쓰던 교과서, 그리고 2025년에 쓴 교과서 이렇게 제가 3개의 교과서 경험했는데 그 교과서를 경험할 때마다 항상 소설은 전문을 다 내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에 포함되는 소설들도 전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선정한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경우,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프린트만 주시고 스스로 공부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프린트만 주고 스스로 공부해라고 주시는 거 가만히 두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나 아니면 문제풀이 같은 거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은 항상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고 국어 1학년 지필고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2학년은 올라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3학년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먼저 2학년을 보면 1학기에는 문학을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화법과 언어, 작문과 독서 아마 이 과목들을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어떤 교과서를 쓸 건지 선정이 아직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수능 특강 문학과 독서 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2학기 때는 수능 완성해 있는 걸 가지고 보는데요. 보통 3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들이 내신을 많이 좀 챙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3학년 올해까지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업을 합니다. 내신 수업을 쭉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목동고 3년 내내 제가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동고 1학년 출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좀 나눠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목동고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인데 현대시 복합 유형입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좀 다 싣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글씨가 작아졌는데 지금 작품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가나 다라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 작품은 교과서에 있었고 교과서에서 공부를 한 작품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 다, 라에 있는 작품들은 학교에서 프린트로 제공이 되었었던 작품인데요. 이 중에 한두 작품 정도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셨고 수업을 안 해주신 작품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 B를 비교하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2개만 비교하는 문제를 제가 실어 놓은 건데 왜 이걸 실어 놨냐면 선지의 길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거를 읽다가 아이들이 막 이러다가 되게 많이 틀렸었던 문제예요.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거의 시험지에 1페이지 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작품이 실려 있고 뒷페이지에 문제가 실려 있는데 요 문제가 시험지 반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 가득 요 3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질리는 거예요. 이거 읽고 문제 풀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목동고는 좀 현대시 문제인데 단순하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문제를 낸다.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보기 제시형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윗글을 읽고 A를 보기 내용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그러니까 위에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물론 그 지문은 다행히도 교과서 지문이에요. 지문 읽고 읽은 다음에 보기를 읽고 A의 의미에 대해서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기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작품 주고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랑 새로운 작품이랑 비교하는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너무 심했죠. 그래서 시험지 페이지가 12페이지가 나옵니다. 국어 시험지 페이지가 12페이지예요. 근데 수능은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시험지가. 근데 내신 시험지는 이렇게 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 하라고 하게요? 스테이플러 사와. 학교 가자마자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장수를 홀수장을 앞에다 13579 정리한 다음에 스테이플 집어. 그래야 시험지를 이상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지 않아요. 애들 가끔 이 문제가 분명히 3페이지는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지를 잘못 넘기면 2페이지는 거 문제 풀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지 페이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가 12페이지였고 적어도 9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9에서 12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문항만 이렇게 나오느냐? 다음이 문법인데요. 문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법 문제인데 보통 문법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문법적 지식을 묻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문법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지문을 줘요. 근데 이 지문이 교과서에 배웠던 내용보다 더 심도 있는 지문을 줍니다. 제가 이 지문의 출처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디였냐면 제 전공 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 서적이나 혹은 논문, 요새 새로 나온 논문, 그 논문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변형을 하셔서 지문을 만든 다음에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문법 문제도 이렇게 길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읽기를 잘해야 한답니다. 잘 읽어야 잘 풀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 지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주어져도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소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목동고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목동고는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나를 생각해 보면 여학생들은 국어를 정말 잘해요. 물론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선생님 수학을 더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동어는 평균적으로 국어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 95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말이 돼?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해냅니다. 정말 저도 놀랍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면 1컷 91,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 예상보다 항상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천재적인 애들이 있나 봐요, 학교에.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점수를 1, 2점씩 하다못해 0.5점이라도 감점하시고 근데 그 감점의 기준이 되게 명확합니다. 조건을 안 지키면 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행평가를 도와줄 때도 저는 무조건 조건 지켰는지를 무조건 먼저 봅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이 안 지켜지면 무조건 감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잘 읽기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다양한 지문 이런 걸로 많이 읽기를 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목동고 1학년에 만점 전략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하면 뭐 내신 비책, 내힘 비책, 뭐 내인혁명 등등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내신 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분석서입니다. 그리고 내힘 비책은 목동고가 서술형에 나올 땐 제가 내신 비책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그 구멍 채워서 자기가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내인 비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교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빈칸 교재를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기도 하고요. 내신 혁명이라고 하는 교재는 문제집입니다. 여기 보면 1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것만 주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원당 한 3번 이상은 반복해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를 제공해 주고 있고 내신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직전 프린트 교재이고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주는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외부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시크릿 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제공하고 있고 매주 복습 테스트 보면서 학생이 얼마나 잘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미 지학사 교과서가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신 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어딜지 몰라가지고 일단 문학 작품 다 만들어 놓고 문법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체를 슬슬 만들어 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철저하죠. 제가 극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모두 제공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할 때 이것도 되게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클리닉을 할 건지 어떤 수업을 할 건지 보강을 언제 하고 배부 교재는 언제 배부가 될 건지를 아이들한테 계획표를 줍니다. 물론 계획표를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제 예측과 벗어났을 때는 계획표가 벗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학생들한테 심지어 저는 보강 일정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면서는 언제는 수업을 보강이니까 무조건 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저 기가 막히게 알죠. 학교 쉬는 날은 뭐 하는 날이지? 아침 9시 반에 시대인지 오는 날이야. 이렇게 아예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 학교 안 가는 날은 당연히 국어 수업 가는 날이야. 9시 반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항상 9시 반이에요. 9시 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워야죠. 9시 반에 수업을 안 하면 아이들이 막 1시, 2시까지 자요. 근데 전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쵸? 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쉬는 날 자고 있으면 안쓰러우세요? 아니면 속이 터지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안쓰러워요. 7시에 문 열고 깨우려고 그러면 안쓰러운데 얘가 11시까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땐 속 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시 반에 깨워서 데리고 나올게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공부하고 갈 수 있게 그 계획을 무조건 줍니다. 항상 줍니다. 항상 모든 시험에 4번 다 줍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세국어 교재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빈칸 뚫어 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빈칸 뚫어서 주고 그 빈칸 답지까지 제가 컬러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그때그때 맞는 자료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 끝나면 이렇게 출제 경향 같은 거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제가 목동 예섬학원과 시대인작원에서 목동 1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섬학원에서는 평일 목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시대인작원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좀 감명 깊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 유튜브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학군지 학생들이 재수와 N수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 선생님이 설명하셨느냐 하면 굉장히 되게 공감 갔거든요. 학군지 아이들이 하는 재수나 N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군지에 있다 보니까 눈이 높잖아요. 그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대, 고대, 서울대 막 메디컬 이런 데 가는데 나만 이상학교 가면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이 눈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눈이 높은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눈이 높아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터무니없이 높은 것만 아니라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는 과도하게 공부를 하고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점만 넘으면 되죠?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하고 수학은 방향성이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어는 공부를 안 한다. 국어는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하면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국어 공부에서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큰 이유입니다. 국어가 학문인데요. 국어를 학문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일상 언어로 접근하게 되면 국어 성적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착실히 해 나가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목동고의 읽기를 강조하는 이 시험은 저는 수능에 굉장히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결국 읽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읽기 능력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할 것이고 변화가 많은 2025년입니다. 교과서 바뀌었고요. 입시 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 목동고에서도 선생님의 변화가 있을 예상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많은 2025년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노하우와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헤쳐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자랑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조교를 씁니다. 그런데 그 조교들이 모두가 다 목동고 출신이에요. 근데 목동고 출신 조교를 쓰다 보면 장점은 뭐냐면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을 되게 예뻐해요. 예뻐하면서 애들이 뭐 물어보면 되게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학교 정보, 국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정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려주고 그 조교들이
제가 개인정보긴 하지만 일단 두 명의 조교가 목동고 조교인데요. 한 명은 연대를 갔고요. 한 명은 중대 약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과, 이과예요. 연대 간 친구가 문과고 중대 약대 간 친구는 이과겠죠. 그래서 요 조교들 뽑아놔서 학생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도 저보다 더 실질적으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좋은 성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